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드디어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좀 끝을 냈고요. 지금부터 이제 객체 지향 문법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객체 지향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 자바의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크게 한 15개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처음에 배우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잘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 두신다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여기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코드로 같이 작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처음 부분 이해가 되실 때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클래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바에서는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클래스 안에는 변수 그리고 메서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 여기 아래 그림을 좀 볼게요. 저희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 펜을 생산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펜을 만드는 데 있어서 펜 디자이너가 이 펜은 어떤 기능이 있고 뭐 샤프심은 몇 밀이고 지우개는 뭐 몇 들어가 있고 뭐 클릭 버튼이 있고, 자, 이렇게 아마 디자인을 설계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설계도를 가지고 공장에서 공정 과정을 거치겠죠. 이 공정 과정을 거쳐서 진짜 펜으로 생산을 해냅니다. 자, 마치 이 그림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어떤 기능을 만들어내는데 먼저 클래스라는 틀 안에다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기능들을 막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문법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설계도를 생산해냅니다. 그 생산하는 과정을 인스턴스화 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공정 과정을 끝내고 정말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바로 오브젝트, 한국말로 객체라고 표현을 해요. 어렵죠? 네, 아마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실 거고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먼저 앞으로의 코드를 작성하는 방향이 어떻게 좀 변경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태까지는 저희가 요 클래스가 있으면, 자, 여기 메인 클래스가 있죠. 그럼 이 메인 안에다가 필요한 기능을 하나둘씩 적어가지고 여기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렇게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클래스들이 메인이 없는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클래스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클래스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를 필요하면 메인 메서드로 이렇게 갖고 가서 하나씩 만들어서 쓰는 개념으로 조금 변경이 됩니다. 요런 형식으로 좀 변경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는 이제 무엇과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만들어지는 클래스 안에는 메인 메서드는 없고요. 자, 변수와 그리고 메서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복잡한 형태를 써가지고 만들어서 사용을 하냐? 그건 바로 메서드를 사용할 때랑 동일해요. 바로 재사용성을 위해서 클래스로 따로 정의를 해놓고 생성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좀 볼게요. 이 예시를 한번 보죠. 갑자기 변수 같은 게 메인 메서드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예,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밖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멤버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클래스로 좀 늘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변수와 메서드로 이루어진 하나의 계산기를 생성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요거를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보면 add1이라는 메서드에는 변수, 매개 변수로 int n이라는 걸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result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매개 변수로 받은 n을 이 result1에다가 저장을 해준 다음에 누적시키는 코드죠. 그 다음에 return이라는 걸로 result1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1번 계산기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add1이라는 메서드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add1 이 계산기라고 지칭한 저희가 이 코드를 또 다른 계산기가 하나 더 필요하다. 이 계산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값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똑같은 계산기를 또 사용하고 싶다면 저희는 아마도 이 계산기 똑같은 기능이지만 2번 계산기를 따로 이렇게 또 생산을 해내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불러서 써야지 저희가 또 다른 계산의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코딩 방법이 틀린 건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근데 3번 계산기, 4번 계산기, 저희가 윈도우에서 계산기를 계속 3개, 4개, 여러 개 킬 수가 있고 그때마다 그 계산기는 따로따로 동작을 하게 되죠. 자, 마찬가지예요. 3번 계산기, 4번 계산기가 여러분 또 필요하다면은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여기다가 또 계산기를 이렇게 생성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계산기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바꾸냐? 요것만 떡 떼다가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 calculator라는 클래스 안에는 메인 메서드가 없네요. 자, 그대로 이렇게 옮겨 담아 놓고 이 calculator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여태 매번 사용했던 문법, 아주 비슷한 문법을 통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calculator cal1은 new calculator, calculator cal2는 new calculator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게 처음 보는 문법은 아니죠. 저희가 스캐너라는 걸 사용할 때 자주 사용했잖아요. new라는 저 연산자를 사용할 때 직접 이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생성하겠다라는 문법이 되고, 지금 이 틀로 정의해 놓은 calculator를 2개 생성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클래스명, 변수명은 new, 클래스명 소괄호. 자, 요렇게 new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냈을 때,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한 개의 객체가 생성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몇 개의 객체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2개의 객체가 생성이 된 겁니다. 자, 만약에 계산기가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calculator cal3은 new calculator 해가지고 또 생성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아직까지도 저게 뭐지?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요
두 가지밖에 적지 않았지만 이 코드가 여러분이 한 2000줄짜리 코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칼큘레이터를 또 만들려면 저희가 2000줄의 코드를 실제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큘레이터라는 클래스로 딱 정의만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쓴다라는 개념으로 바꾼다면 그 2000줄이라는 코드를 더 이상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자, 요런 개념으로 이제 변경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칼큘레이터도 저희가 클래스라는 걸로 설계를 해놓고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기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new 연산자를 통해서 인스턴스화, 생성해내는 작업을 하고 어디에 생성되냐? 바로 메모리라는 곳에 생성이 됩니다. 램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이 공정 과정을 맞춰서 진짜 메모리에 무언가가 하나 만들어졌을 때 저희는 이것을 오브젝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좀 어려우신가요? 네, 요거를 좀 깨닫는데 저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요거를 직접 쓸 때랑 그 다음에 클래스를 이용할 때랑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세요. 데이 07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클래스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 오브젝트 베이직 01이라고 할게요. 자,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자, 저희가 계산기를 만들 건데 여기 안에다가 계속 만드는 게 아니고 요 바깥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뭐 int result 0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자, int add 메서드는 int n을 받고요. result에 n을 누적시키고 return이라는 게 꼭 있어야겠죠? 자, 요렇게 하나의 계산기 기능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요렇게 있던 게 지금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것밖에 없어요. 요 변수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 add 메서드는 n이라는 값을 받아서 result에다가 n 값을 누적시키고 그 다음에 return으로 result라는 값을 돌려주는 1번 계산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저희는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 1번 계산기 사용이라고 하죠. 자, 출력문 안에다 바로 add 메서드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add 10. 네, 아직 여기 스태틱이라는 게 하나 빠졌죠? 이렇게 스태틱만 좀 추가를 해줍시다. 자, 아마 10이 누적이 됐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20을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30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10, 20, 30이 누적된 결과로 몇이 돌아오게 될까요? 60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럼 방법이 있나요? 네,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계산기를 하나 더 쓰고 싶다면 저희는 똑같은 기능이지만 변수 이름만 바꾸고, 자, 메서드 이름만 바꿔서 add2라고 하겠습니다. 자, result2에다가 n을 더하고 result2 이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기능을 또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은 요 메인 메서드 안에서 자 2번 계산기 사용이라고 적고 자, 이번에는 add 2를 호출하면 되겠죠? 1 add 2 자, 그 다음에 add 2 3 자, 요렇게 또 다른 메서드를 호출을 해줘야지 결과적으로 1번 계산기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새로운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요게 여러분 1000줄이거나 또는 3번 계산기가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예제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 코드를 그대로 클래스라는 거 안으로 옮겨 담아서 정의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객체 지향 방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클래스를 생성하겠습니다. 클래스 calculator라고 하죠.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요 코드를 1번 계산기 코드 있죠?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한번 옮겨 담아 보세요. 그대로 옮겨 담았습니다. 네, 옮겨 담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는 앞으로 당분간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지워주세요. 나중에 다시 스태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옮겨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생성해서 씁니다. 생성하려면 확인해 볼 메인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 오브젝트 베이직 02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메인 메서드를 만들고요. 객체 지향 방식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요거를 이제 만드시면 되는데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바로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겠죠. 앞으로 여러분 끝날 때까지 일단 매번 사용하게 될 문법입니다. 바로 클래스 이름 calculator, 그 다음에 cal1은 new calculator 소괄호, 요렇게 요 문법을 써가지고 한 개를 생성을 해냅니다. 자, 요게 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그 다음 번째 줄에 자, calculator cal2는 자, 똑같은 문법으로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한 개를 또 생성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아까처럼 저희가 1번 계산기를 지금 2개 만들어낸 형태인데요. 요거를 아까처럼 동일하게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자, 1번 계산기 사용이라고 할게요. 자, 출력문으로 cal1 add 라는 메서드에 10을 한번 넣읍시다. 아까랑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cal1 add라고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al1 add 20, 그 다음에 cal1 add 30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아까랑 결과는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럼 2번 계산기도 한번 써볼게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게 2번 계산기겠죠? 2번 계산기 사용은요, cal2 add라는 걸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cal2 add 2, cal2 add 3.
요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저희가 정의해 놓은 기능을 또 다시 쓸 필요가 없이 바로 요 문법으로만 작성을 해가지고 바로 이 클래스를 객체라는 걸로 생성해낼 수가 있는 거고, 칼큘레이터 객체로 만들어진 거겠죠. 또 필요하면은 하나 더 생성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진짜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요 칼1 객체, 칼2 객체는 각각 다른 계산 기능을 고유하게 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제 요런 형태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셨나요? 네, 처음에는 당연합니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써보면서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너무 축하드리고, 좀 이해가 안 되셨다면은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확인을 좀 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어렵다 생각되시면 바로 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저희가 붕어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네, 바로 붕어빵 틀이라는 걸 이용해서 거기다가 슈크림을 넣고 팥을 넣고 어떤 값을 막 넣어가지고 붕어빵을 대량으로 생산해내죠. 그러면은 우리 저희 붕어빵 틀 안에다가 슈크림을 넣으면 슈크림 붕어빵이 되는 거고, 팥을 넣으면 팥 붕어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빵 틀로 사용하는 이 붕어빵 틀은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이 빵 틀에 여러 재료를 넣고 진짜 붕어빵으로 만들어낼 때 그렇게 붕어빵이 만들어져서 나오면은 객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아직 100%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저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